자, 예비고 1 공통수학원 오늘 시작할 건데요. 그 센수학에서 여기 410번 부분이 있어요, 뒤에. 그때 C단계 부분인데, 그때 우리가 B단계 부분에 이제 센 부분을 봤잖아요. 개념 센 부분도 봤고. 그래서 오늘은, 센 C단계에 있는 문제들을 한 문제씩 분석을 쭉 해서 마무리하고, 그래서 이번 주 숙제를 요걸 다 마무리하는 걸로 숙제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보시면 되고, 숙제를 하거나 이런 데서는 요즘에 이상 없어요? 아직? 괜찮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410번을 보게 되겠다. 410번은, 여기서는 C단계 첫 번째 문제인데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라고 얘기했고, 이번에 한 번에 총 정리를 하자면 얘들은 일단 2차 이하니까 차수에 대한 언급을 했지. 2차 이하라고 했으니까 차수의 2차, 1차 상수항까지 총 3가지 어떻게 할 거? 케이스가 나누어진 과정에서, 맞지? 그 중에서 다항식 px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없는 식이니까, 맞죠? 등호가 없는 식이니까 좌변식 자체를 식 조정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그러한 조건이 제시될 확률이 높아지겠지. 자, 이렇게 제시되고 나서 밑에 걸 보게 되면, 자, px의 전체 몇 승이야? 제곱은 2px 제곱에 더하기 8x 제곱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예측 가능한 게 어떤 얘기일까? 결국에는 여기서 차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라고 했으니까 차수 기준을 먼저 봐야겠지? 2차 이하니까 2차가 된다면 얘는 몇 차야? 4차가 될 거고, 맞죠? 그리고 얘도 몇 차가 되겠어요? 4차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이상이 없지? 그때 최고차 한계수는 제곱을 했더니 최고차 한계수가 2배가 됐대. 맞지?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게 px라는 게 2의 x제곱 꼴이 돼야 되는 거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 조금 더 짱구를 굴려볼게. 알겠죠? 조금 더 짱구를 굴려보면, 얘들 식은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px를 찾는 거지. 그럼 차라리 양변에 마이너스 2px 제곱을 해주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지. 그지? 식 조정이 가능할 것이냐, 바로 대비해서 볼 것이냐를 결정할 건데, 실제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얘가 px였다면 저는 이 항을 시켰을 겁니다. 왜냐면 묶여서 인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지? 근데 얘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차수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한 다음에 개수를 확인해서 또 똑같이 쭉 다 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가 뒤에 건 살아있는 게 몇이에요? 제곱이에요. 상수항이 있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px라는 게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 다음 기준이 잡히는 거는 저는 상수항 기준을 먼저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차수에 대한 분류를 먼저 했으니까 나도 차수에 대한 분류를 해서 얘들을 접근 가능한 걸 확인해야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얘들은 2배의 2x 4승에 더하기 ax 제곱에, 맞죠? 플러스 몇이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뒤에 플러스 8x 제곱이 될 거니까 결국 상수항이 p제곱과 2b가 똑같아겠지? 그래서 뭐다? b라는 녀석이 플러스 2라는 것까지 찾아줄 수 있게 됩니다.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전개를 했는데 얘를 차수를 보게 되면은 3차 계수가 있어요, 없어요? 3차 계수가 없죠? 그러면 얘들에서는 얘가 제곱을 지우고 2번 곱했을 때 얘들의 3차 계수가 0이래. 곱했을 때 0이 나왔어요. 그러면 a가 몇이 나오면 돼? 0이 나오면 되는 거 되지 않을까? 되겠어요?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얘들은 뭐다? 결국에 여기서 2가 들어가고 2x제곱 플러스 2를 두 번 곱하라는 얘기가 되니까 얘들식 자체와 비교했을 때 얘들도 0이 될 거니까 사라질 거고. 맞죠? 4x 4승에 플러스 8x 제곱에 플러스 4라는 녀석이 이 친구가 동일하냐는 거잖아. 근데 확인했더니 뭐야? 동일해 안 해? 동일해졌죠? 그러니까 따라서 같은 식이 됐지. 맞지? 해서 얘들에서 성립하는 p의 개수가 첫 번째 한 개가 나왔지. 자, 마지막에 x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px의 개수니까 여기서도 하나 나올 수 있겠지? 맞지?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2차를 비교했고요. 케이스를 나눈 거니까 이제 1차로 가야겠지. 1차로 가는 거야. 1차로 가게 되면 얘는 몇 차야? 2차지? 얘도 2차지? 얘도 2차지. 해서 얘들을 1차식인 ax 플러스 b라고 가정.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2ax 제곱에 플러스 2b라고 가정한다. 맞죠? 얘들 둘이 더한 게 a 제곱과 어때야 돼요? 같아져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 제곱은 자 2a 더하기 8과 같아져야 된다고요. 그럼 이항할 수 있겠죠? 거기서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이다. 되겠어요? 그랬을 때 얘들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4하고 2에서 4에 마이너스 되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되겠지. 되겠어요? 자, a가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될 거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됐다면 일단 뒤에 있는 식이 지금 현재 뭐가 없어요? 1차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곱을 해서 1차식이 없다는 얘기는 1차 계수에서 제곱을 했을 때 2ab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될 수 있는 건 b가 몇이다? 0이 된다는 얘기지. 자, b가 그래서 0이 된다는 얘기가 돼요. b가 0이 된다는 얘기가 되면서 항등식임을 받고요. 그러면 얘들 자체가 지금 현재 저것만 성립하면 끝인 거니까 몇 개가 더 추가됐어요? 얘에서 1개와 여기서 2개, 얘에서 3개까지 해서 총 다항식 개수는 몇 개다? 3개다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3개 이렇게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지우겠습니다. 자, 411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아, 맞다. 고교 선택 언제 해? 12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 2일이었나? 9일이었나? 민지는 중등 전부 다 A예요? 근데 뭐 그래도 뭐 그거는 어차피 다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뭐지? 어차피 일반고 갈 때는 지장이 없잖아. 그럼 뭐 상관없지 않나? 기분이 안 좋다 정도? 좀 아쉽다. 민지는 그래서 어디 낸다 그랬지? 문일 낸다 그랬나? 문일. 이 문일이 제일 무난하지. 근데 문일은 총원이 300명이 넘나? 한 학년당? 넘어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300명이 넘는 데를 지원해야 돼요.
요즘에 그거 알죠? 전략적으로 제일 좋은 게 일반고 무조건 300명 넘는데 250명, 200명 되면은 등급에서 불리해진다고 봐서 300명 넘는 데를 항상 이제 거의 지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한 편이고 거기서 이제 전략적으로 또 이제 더 공부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돼요. 얘들의 값을 물어봤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미 x니까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지. 항등식임을 봤으면 좌변과 우변을 뭐다? 동등하게 변형됐다고 보라는 얘기지. 자, 모든 방법에서의 가장 기준점은 일단은 이미 x가 나왔으면 항등식이란 얘기인데 그 항등식이란 얘기가 나왔다. 좌변의 개수와 우변의 개수를 직접적으로 먼저 확인한 후에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좌변과 우변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겠어? 누구 기준으로? 개수와 차수 기준으로. 그럼 여기서의 차수 기준을 보게 되면 얘에서의 최소 차수는 몇이에요? 1차니까 5승하니까 제일 낮은 차수 몇 차겠어요? 5차예요. 그럼 얘가 상수항이 나오겠죠? 그러면 1차부터 4차까지의 개수는 몇이라고 보장돼요? 그러니까요. 이런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얘가 잡혀 있는 게 일단은 여기서 A0가 마이너스 10일 것이며 A1부터 A4까지는 0이라서 관심이 없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얘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얘들 개수를 보니까 이해가 되죠. 얘가 A5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기준 잡아서 생각을 해준 거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최소 차수 기준이었지. 최소 차수 기준이니까 3의 5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이 친구 자체가 3의 5승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다? 꾸준하게 다 항에 대해서 표현했다는 거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된 거야? 4에 1, x에다 1을 넣게 된다는 거랑 똑같지 그러면. 왜냐면 얘들 같은 경우는 뭐다? 애초에 위의 차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6차부터 10차까지를 여기서 뽑아낼 거다. 뽑아낼 거면은 얘들의 개수랑 비교를 할 거니까 x에다 몇 넣는 거? 1 넣는 거랑 같다. 해서 4의 5승이 될 거고요. 맞죠? 4의 5승이 됐는데 4의 5승은 전체 A5부터 A10까지를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A5라는 걸 한번 빼달라는 얘기가 되겠지. 되겠어요? 해서 얘들 식을 계산해주면 얘는 5 곱하기 3의 5승에서 빼기 4의 5승을 해주세요.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겠나요? 되겠어요? 그럼 얘만 계산해주면 깔끔하게 정답 처리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기준 잡혀서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412번 문제 볼게요. 자, 412번 문제 3차식 px다. px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몇 차식이라고 나왔어요? 일단 3차라고 우선적으로 주어져 있죠. 이게 3차식에서 px는 뭘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2차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나왔지.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짱구를 굴렸을 때 어떤 걸로 간다? 나머지 정리에 정의식을 이용한다 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얘들은 px라는 게 결국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인수가 잡힌다는 얘기고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3이야. 자, 3차라고 인지하고 얘가 나눠 떨어진다니까 차수 기준 잡히면서 어떻게 보여? ax 플러스 b라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다음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px에다가 마이너스 몇이야? 36을 하겠대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x제곱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식이 나왔죠? 그러면 얘들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기서 얘에서도 마찬가지로 a x의 플러스 c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구나. 왜? 최고차 한계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변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 되겠네. 그러면서 동시에 P0은 마이너스 9래요. P0은 마이너스 9라고 나왔으니까 B에 대해서 바로 주게 되겠네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3일 거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0을 넣으면 뭐다?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45가 나오겠지? 그래서 C에 대해서도 따라주겠네요. 돼요, 안 돼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항시켜서 예식과 예식을 어떻게 하면 돼? 같다만 쓰게 되면은 뭐다? 깔끔하게 처리되겠죠? 그럼 x제곱의 개수가 똑같다는 거 이용해볼까? 그럼 뭐다? 마이너스 3x제곱의 마이너스 2ax제곱과 같아진다. 부분적으로 봤지? 왜? 요건 상수항에 영향을 미쳤지 2차항 이상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차 계수가 마이너스 9x제곱이다 라고 해서 바로 등장하게 되겠지. 따라서 a가 몇이다? 3이란 것도 바로 등장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px가 짜자잔 하고 나왔다 이 말이겠지. 이해되겠어요? 자, 지금 제가 문제를 보는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계속해서 기준 잡았을 때 뭐를 이용해서 풀지를 생각해요?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항등식에 기반했다고 생각을 해요? 항등식에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일한 식이겠지. 그러니까 그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해되겠어요? 다 적었나요?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413번 문제 볼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저랑 이제 수업을 몇 번 하다 보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잘 없어요. 근데 이게 본인이 스스로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내가 이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문제들을 풀 때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알다시피 내가 얘기해주는 방법은 해설지에는 없는 방법이라서, 이 수업 내용들을 굉장히 잘 복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본인이 정확하게 변화가 가능하거든요. 이 방법대로 연습을 하게 되면 일단 모의고사는 제대로만 학습하면 92점에서 96점은 꾸준하게 나와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신은 당연히 100점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만큼의 큰 건지가 사실 지금 현재 실감이 잘 안 나잖아. 중학교 때는 당연히 90점 만든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90점 이상이 좀 잘하는 상위권의 표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 그 A 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비율을 생각해 봐요. 수학에서 A를 받는 친구들이 각 중학교에서 몇 퍼센트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전국적인 통계가 30%가 넘어가거든요. 그럼 각 학교의 30% 이상의 친구들은 A 등급을 받아요. 그러면 그 A 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일반 실업계들 제외되겠죠? 그러면 대략적인 퍼센테이지가 3등급까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5등급제에서. 1등급을 맞을지 2등급을 맞을지 3등급을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1등급 커트라인이 문일여고가 그래도 한 70점대?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70점대 그 정도 나올 건데 본인이 90점대 이상을 받는다는 거는 거의 극최 상위권이라는 얘기거든요. 1등급 받으면 90점 넘어야 될 것 같지 뭔가. 그거는 고등학교 시험을 안 봐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못 받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 90점이 넘어가면은 괴물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가 요즘에 좀 더 경계를 해야 되는 것들은 아마 이제 송도에 있는 친구들이 전략적으로 이쪽 학교로 전학을 많이 올 거예요. 실제로 전학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그 실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유입이 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의 차이가 확실히 생기고요. 그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에서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전학을 올 것 같아요? 못하는 친구들이 전학을 올까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사실 못하는 친구들이 오는지 잘하는 친구들이 오는지. 실제 최근에 그 여기 요 앞에 도림고에 전학 온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
국어 수학이 100백인 친구예요. 그전 학교에서. 왜냐면 그 학교에는 수학을 잘하는 괴물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 맞는 동점대자가 한 15명 정도 나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그 시험을 그대로 도림고에 냈잖아요. 도림고는 평균이 20점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의 수준차가 생기는 학교에서 전학을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게 대비해서 완벽하게 점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경계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주면은 굉장히 탄탄하게 되겠죠? 자, 얘들의 덧셈에 대해서 px와 q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야? 5가 나온다고. 자, 1차가 나오고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었죠. 몫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뭐 하자? 대입하자 라고 해서 첫 번째 P1 더하기 Q1이 5다 라고 나오게 되겠죠. 자, 다음 거 봐요. 3차 얘기를 나왔는데 3차도 똑같지? P1 나눴을 때 나머지가 35다. 대입하란 얘기지. 이게 생각외로 기준만 확실하면요. 풀이법은 너무너무 일정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럼 얘가 요거 두 개의 관계성이 보이죠? 어떻게 바꾸라겠냐면 마지막에 P1, Q1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내가 궁금한 점은 P1에다가 곱하기 Q1에 대한 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 합과 세제곱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가겠지? 그러니까 따라서 얘들은 이렇게 보는 거야. 어떻게? P1에다가 더하기 Q1의 전체 세제곱에서 빼기 3P1, Q1에 P1 더하기 Q1이 되잖아. 요걸 이용해서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P1, Q1만 깔끔하게 구해주면 마무리 되겠죠. 해서 얘들 정답은 얘가 5가 되겠고요. 얘는 지금 현재 5를 집어넣어서 P1, Q1만 구해주면 깔끔하게 떨어지겠다. 마무리 되겠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414번. 자, 다항식 x의 n승을 곱하기 x제곱에 플러스 ax에 플러스 b를 어떻게 한대요? x-3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되도록 하는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얘들은 x-3의 전체 제곱에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몫을 qx라고 쓰고요. 맞죠? 나머지가 더하기 3의 n승에다가 x-3이 되도록 하는 ab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 식을 이렇게 환단했을 때는 맨 처음에 우리가 기준 잡아야 될 게 어떤 거겠어요? 얘가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누었을 때로 얘기했잖아. 맞죠? 나머지 정리식을 쓰고 났더니 얘들 식은 무슨 식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다. 항등식이라는 얘기는 좌변식과 우변식이 어떻다? 완전 동일한 식이다. 완전 동일한 식에서 째려봤을 때 얘들에 대해서는 x가 인수가 잡히고 뒤에 건 2차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뭐다? 공통적으로 x-3, x-3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즉슨 고정되어 있던 x-3을 뭐다? 묶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x-3의 qx에다가 더하기 3의 n승꼴이 잡힐 거다. 돼요, 안 돼요? 그럼 얘가 인수가 잡혔으니까 좌측식도 인수가 잡혀야겠지? 해서 어떻게 된다? 요 식 자체는 x에서 마이너스 3이 인수고 한쪽에서 뭔지 모르니까 x 플러스 알파라는 이러한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왜? x라는 것 자체는 근이 0이기 때문에 이미 인수가 잡혀 있는 상황이지 3이라는 인수가 잡힐 수 있는 건 뒤에 있는 2차식일 수밖에 없다. 왜? 좌변식과 우변식이 완전 동일한 무슨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x-3, x-3을 약분할 수 있을 것이다. 있게 된다면 3을 다시 집어넣으면 3의 n승이 되겠지. 그 3을 집어넣게 되면서 3을 넣었을 때 3 플러스 알파의 전체 3의 n승꼴이 나올 거고 맞지?
여기선 3의 n승만 남겠지. 따라서 알파라는 식 자체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다 없다? 있게 되겠다. 따라서 알파란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돼서 전개를 하게 되면 a, b 값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라는 식은 마이너스 5일 것이며 b라는 식은 뭐다? 6이라는 걸 손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이고 그 교과서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잡혀 있는 그러한 문제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헷갈린 거 있어요? 헷갈린 거 있어요? 아마 그 부분이 아직 낯설 거예요. 얘들에서 이제 얘가 3을 넣었을 때 얘가 인수가 이렇게 잡혔잖아요. 얘를 이렇게 해서 바로 바꾸는 것 자체에 대한 간극,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얘가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진짜 이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식이라는 건 항등식이잖아요. 맞죠? 그럼 좌변에 대한 성질과 우변에 대한 성질 자체가 완전 동일한 식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 성질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성질들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우변식에서는 x-3이라는 인수가 잡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 인수가 잡혀 있는 이 성질이 좌측식에서도 만족한다는 얘기고, 좌측식은 애초에 뭐다? 그럼 3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 자체가 인수 정리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좌변식에서도 3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얘는 3은 n승이기 때문에 뭐다? 3의 n승이니까 0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서밖에 없으니까 얘에서 인수가 잡혔다라고 표현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414번까지도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415번 문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살짝 힌트가 줬던 부분이거든요. 415번을 풀기 전에 일단 내가 3분 정도의 생각할 시간을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먼저 질문을 하면서 티키타카를 하면서 문제를 같이 봅시다. 415번 문제 지금부터 3분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안 되는 이유. fx가 마이너스 2면은 제곱계수가 없어지잖아요. 6x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방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민지한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계속 코치코치 해먹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 아까 내가 개수를 비교해서 직접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개수를 비교해서 상등식인 걸 통해서 개수 비교를 해볼까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게 생각이. 근데 내가 아까 힌트를 줬던 부분에서는 다항식이라는 부분이 나오고 나서 fx의 얘가 전체 몇 차야? 3차가 나왔고요. 맞죠? 4x제곱 fx 나왔으니까 이항하게 되면 4x제곱의 fx다. 이런 식으로 잡혀서 뒤에 있는 것 자체를 인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얘들에서는 fx가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얘들 뒤에 거 자체는 fx에서 마이너스 4x가 나오거든요. 그럼 fx 플러스 2x 하나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플러스 2x와 마이너스 2x가 fx가 나왔는데 얘들 뒤에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을 인수분해 하였더니가 나왔지, 맞지? 뒤에 거는 4x에다가 플러스 1에 2x 플러스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인수가 잡혀있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게 된가? 곱하기
1로. 맞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 될 수 있는 fx가 2x 플러스 1이다가 확정나는 순간 아니에요? 아닌가요? 한쪽에는 플러스 2x 했고 한쪽은 마이너스 2x 했잖아. 그럼 fx가 2x 플러스 1이라고 확정이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확정을 나고 나서 기니지를 읽으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기읍 fx가 x로 나머지니까 1 맞죠? 그죠? 자, 니은 최고차항 계수는 2죠? 니은 땡 맞죠? 자, 디귿 fx 3승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니까 물론 얘가 나머지 정리의 정의를 써야겠지? fx는 얘니까 맞지? 그럼 얘를 세제곱한대요. 2x 플러스 1의 세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1의 qx에다가 나머지가 몇 차? 1차라고 설정하겠지? 그럼 1 넣고 마이너스 1 넣겠지? 따라서 1 넣었을 때 몇이야? 3이니까 27이 나옵니다. a 플러스 b가 맞죠? 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맞죠?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계산해 주면은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2b가 나오니까 b는 13이 나올 거고요. a는 14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원했던 디귿이 정답이 맞다가 되는 거고요. 되겠어요? 해서 기역 디귿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해서 요 포인트대로 했을 때는 최고차항 계수 자체를 비교도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fx끼리의 차수가 나오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식을 정리했을 때 인수분해가 될 것이라는 점. 알겠어요? 왜냐면 항등식이잖아요. 항등식이니까 식 변환을 통해서 식 변환이 된다고 한다면 얘들 식 같은 경우가 인수가 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뒤에 식도 무조건 인수가 잡혀 있어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인수분해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되겠습니까? 네. 요렇게 보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근거 있고 깔끔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차수를 비교하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1차원적인 방법이잖아. 맞지? 그것부터 생각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일단 좌변식과 우변식 좀 더 똑같다고 생각하면 얘들 식에서 fx식을 이항하게 된다면 fx를 일단 묶이겠지. 묶이게 된다면 인수분해 형태가 완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뒤에 게 3차 나오면 뭐겠어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가겠지. 그지? 이해되겠나요? 자, 다음 문제 4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16번 문제. 일단 처음에 똑같아요. 3차 다항식이에요. 삼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조건에서 f2는 얼마다? 2라고 나왔고요. 맞죠? 자, 나 조건에서는 416번 다시 또 천천히 보면서 한번 같이 접근을 해볼게요. 알겠죠? 자, 416번은 3차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나왔고 3차 다항식이란 얘기는 어떤 거다? 차수를 줬죠. 맞죠? 3차고 다항식이니까 뭐다? 등호가 있다 없다? 등호가 없다. 다항식이라는 거는 등호가 없고 그러면 어디에 기준에서 생각해야 된다? 개수와 차수 기준으로 문제들을 접근해야 된다. 맞죠? 자, 거기다가 F1은 2고 그 다음에 이제 봐. 단순히 한 점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조건에서는. 한 점을 주는 경우는 굉장히 얘가 나중에 되면 그런 경우가 생겨요. 1이라는 경우에서 조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때 부호가 양수라는 걸로도 이제 작용할 수 있어요. 모든 숫자가 정해졌으면 그 정해진 점이 케이스가 나눠진 게 총 두 가지인데요. 한 점을 토대로 마지막에 한 개의 미지수를 구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얘들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조건으로 작용해서 그때 1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그때 2라는 부호가 양수다. 그리고 크기가 2다 라고 해서 크기와 부호를 따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떨 때 많이 보냐? 크기랑 부호를 따로 보는 거는 4점 중킬러급 이상 문제, 모의고사 기출 정도에서 뭐 29번이나 30번 혹은 21번 정도 난이도까지 가야지 볼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의 한 점을 줬을 때 그 다음 타겟을 봤을 때는 저는 첫 번째 걸 채택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한 점이 나왔고 한 점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게 되면 나 조건은 fx를 x-1로 1의 제곱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가 어떻다 했어요? 같다라고 나왔지. 그럼 봐. 우리의 짱구 속에서는 어떤 생각? 얘들은 목과 나머지가 1차다고 얘기했고 얘는 몇 차다 항식? 3차다 항식. 맞죠? 그러면 얘들은 나머지 차수는 여기의 차수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칠 수가 없다. 따라서 얘들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ax 플러스 1라는 1차식이 있어야지 2차와 곱해져서 3차가 된다. 맞죠? 거기다가 뒤에 거는 당연히 나머지가 1차라고 했으니까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럼 봐. 우리가 짱구를 좀 굴려봐도 어떤 경우로 해석되냐면 결국에 얘들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하고 그때의 r0와 r3이 같다라고 해서 자 얘들에서는 쓸 수 있는 건 1,2를 지난다는 것밖에 없겠지? 1,2를 지날 거니까 얘들에서는 대입을 하게 되면 1을 넣었을 때 a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때 함수값이 2다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 2-a다. 요 정도밖에 알 수 있는 게 없죠? 맞죠? 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고 a에 x에 더하기 2-a다. 여기서 이게 차례대로 가게 되면은 의심점이 되게 되고 의심점을 잘 보게 되면은 얘들이 의도한 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한 바를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핵심이겠죠. 그러면 얘가 나 조건까지 읽고 대입까지 했으니까 가 조건을 봤을 때 어떻게 읽히겠어요? F1은 2라고 해서 1이라는 지점 있지? 그죠? 1이라는 지점 자체가 1이라는 지점으로서 이용이 되는 거 보여요? 결국에 이게 문제 구조인데 문제 구조는 숫자를 하나 찍어 놓고 시작하면 저 숫자를 중심으로 그 다음 조건에 대해서 쓰임새를 있게 만드는 게 대부분의 문제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가 1을 넣었을 때 얘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봐 2-a로 바꾸고 나고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fx를 x-1의 3승에서 묶이는 이 식으로 바뀌어달라는 얘기가 있지. 그치? 그럼 여기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얘와 나눈 얘가 차수 한 개 차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게 어떤 부분이겠어? ax-a로 묶이면서 a의 x-1에 플러스 2라고 묶인다는 거 보이나요 혹시? 여기까지 알겠나요? 그러면은 판단을 내려야 될 부분은 나머지 정리식 자체를 새로 짜가지고 항등식임을 쓰거나 아니면 예식 자체를 뭐다? 이러한 식으로 변형해서 풀거나지. 그지? 우리가 판단 내렸을 때 변형이 가능해 보이겠지? 그럼 변형을 해버리는 거야. 변형을 하게 되면은 얘들에서는 이렇게 곱해지게 될 거고요. 따라서 a의 x-1의 3승에 더하기 2배의 x-1의 제곱에 플러스 ax 더하기 2-a다. 이렇게 된 건 돼야 안 돼요. 되겠어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3차식이 있고요. 뒤에는 2차식이니까 얘들이 나머지가 될 거고 몫이 a가 되겠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0을 넣었을 때와 3을 넣었을 때가 같다가 되겠네. 그래서 이걸 마지막으로 뭐다? 체크하게 되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는 점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특징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이 구체적으로 한 점을 제시하잖아. 한 점을 제시하게 되면은 그때 x 값의 크기들, 그리고 부호들, 그리고 앞에 있는 여기 x는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뒤에 거에서는 부호와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양수다, 음수다를 나누고 그 다음에 크기가 몇인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표현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얘들이 첫 번째로 제시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점 좋네 라고 해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타겟으로 잡히는 1의 위치와 1의 위치가 대응된다는 걸 볼 수 있고 1의 위치가 대응된다는 게 반복되면 다음 또 다시 또 1에 대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이게 문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특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이거 다음부터는 대입해서 마무리하면 끝나겠죠? 되겠어요? 네. 저거 적고 나서는 417번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가져가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슬슬 이제 그런 습관도 가지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이 장면을 남기고 싶으면요, 아예 판서를 찍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래야지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실제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나 2학년 애들 같은 경우는 쌤 잠깐 나와봐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제가 나와보면은 애들이 여기 이 화면 자체를 찍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너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필기를 해놓고 정리를 해놓은 것도 볼 수 있겠지만 장면으로 보게 되면 이 장면에서 내가 어떤 얘기 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복습 영상을 켜요. 이 장면으로 가요. 그럼 이 부분만 따로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417번 문항으로 볼게요. 자, 417번 문항을 보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라고 했어요. 맞죠? 자, 일단 주어진 조건 모든 실수 x가 나왔고 다항식 px가 나왔어요. 그럼 마찬가지겠지. 모든 실수 x에 성립한다.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맞죠? 그 이후에 나오는 다항식에 대한 표현을 했다. 어떤 거랑 어떤 걸 봐라? 개수와 두 번째 차수를 중심으로 확인해라. 왜? 등호가 없으니까. 알겠죠? 일관되게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얘들을 만족시켰을 때 그럼 이제 성질적인 부분이나 차수적인 부분에 대한 조건이 제시가 돼야겠지. 왜냐면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앞문제랑 비교해봐요. 앞문제랑 차이점은 416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얘기 자체가 3차 다항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맞죠? 뒤에 문제 417번 같은 경우는 단순히 다항식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와 416번에서 가장 큰 차이는 차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 조건에서는 어떤 거겠어요? 차수와 개수 중에서 우선순위인 차수가 먼저 배치될 가능성이 높겠지. 되겠어요? 이걸 먼저 인지하고 나서 문제를 보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족시켰을 때 다항식 px 플러스 a. 목적이겠지. 이거는 목적 설정인데 얘를 1차로 나누었을 때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한번 정리하게 되면 1차에 대해서 나타낸 나머지 정리는 일단 두 가지 케이스 나눠지는데 몫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냐 몫에 대한 언급이 없냐로 나눴죠. 맞죠? 몫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정리의 정의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죠? 굳이 몫에 대한 언급이 없이 나머지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한다? 단순히 FA는 R이라는 나머지 정리만 쓰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거기다가 2차 이상이면 뭐다? 2차 이상이면 100% 어떤 꼴? fx 곱하기 qx에다가
더하기 rx의 꼴로 해서 나머지 정리의 정의를 쓰란 얘기가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제 언급을 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니까 몫에 대한 언급 없네? 뭐 하겠어요? 대입하란 얘기네. 맞죠? 그러면 나한테서의 목적은 단순히 얘들을 블라블라 되는 식이 아니라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얘기니까 3 플러스 a를 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 4였다. 이때 a 값을 찾아주세요. 이게 다겠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이때 a 값을 찾아주세요 다니까 다음 문제를 봤을 때는 px를 구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지. 자, 가족권 봐요. px는 0보다 작다라고 언급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거 지우고 가족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고등수학을 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실제 얘들은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x 자체가 어떤 실수도 아니라 모든 실수죠, 지금. x가 무엇을 넣든 간에 함수값이 어떻게 돼 있어요? 0보다 작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부등식에서는 기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부등호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얘들은 부등호잖아. 이런 식을 뭐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등식을 부정한 거야. 등식을 부정해서 x는 a라는 거를 부정하면 a가 아니다가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들과 대응되는 게 x가 a보다 컸을 때 또는 x가 a보다 작았을 때로 나눠진다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불러. 그럼 부등식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가 어떤 거겠냐고. 등호겠죠. 등호의 반대가 아니라 등호를 부정하니까 기준은 등호가 되겠지. 해서 얘들은 등호인 0에 대한 식이고, 그러면 얘들을 함수화시키면 y는 px와 y는 제로가 되겠지. 되겠어요? 그럼 y는 제로의 기준은 뭐겠어요? 첫 번째, y는 제로는 무슨 축이다? x축이다. 해서 y는 제로축이다. 알겠죠? 함수를 언급하는 것 자체나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1순위가 뭐라고? x축과 y축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x축과 y축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중학교 때 우리가 문제 풀 때 2차 함수 그리잖아. 1차 함수 그리잖아. x축과 y축을 그려야 되는 이유가 뭐야? 있었나요? 전혀 없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x축과 y축에 집착하게 됐냐라고 한다면 그건 교과서 문제들을 그냥 쭉 읽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교과서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이 있으면 좌표 평면을 찍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찍어놓고 나서 그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점을 찍어서 있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x축과 y축이 된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근데 지금부터 너희들이 고등수학을 하기 위해서, 잘 하기 위해서는 x축과 y축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럼 x축과 y축 대신에 이제는 어떤 거다? 상수축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쓸 거라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상수축에 대한 언급을 많이 쓰게 되겠고, 요거에서 더 나가서는 이걸 너희들한테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였어? 나머지 정리였다고요. 맞죠? 나머지 정리였던 게 실제 x-2에다가 qx의 플러스 3이 됐어요. fx가. 이것의 의미는 어떤 거였죠? 인수가 잡혀있는 과정에서 그때의 축 자체가 3축이라는 언급을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얘들은 실제 표현을 하게 되면 3축에서 그때 근이 뭐다? 2가 찍힌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자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게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실제로 얘들 이 다음 문제 풀 거에 대해서 언급을 같이 해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얘들은 뭐다? 위에 점이라는 것까지 충분히 인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부분에서 어디 위치에 있다? 아랫부분에 위치한 거를 뭐다? px가 0보다 어떤 거다? 작다라고 언급을 했지.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는 작아져야 돼요. 그럼 그래프가 무슨 값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값이 존재하겠어요?
마이너스 값이 그러니까 모든 게 마이너스 값이에요. 근데 함수는 결국에는 x값 하나당 y값 하나를 갖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어쨌든 간에 밑에에서 뭐다 꿈틀꿈틀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연속적이게 계속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때의 특징에서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결국에 0보다 큰 부분이 절대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은 무슨 값이 존재하냐고 얘기할 수 있냐?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겠어요? 최대값이 존재하니까 어떤 특정 선에까지가 얘를 넘지 못하게끔 요 안에서 다 움직여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중학교 때 충분히 배웠어요. 이게 1차, 2차, 3차, 1차, 2차 함수를 배웠잖아, 우리가. 그럼 1차와 2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1차는 기울기가 양수다, 음수다를 구분 짓거든요. 그래서 얘가 증가함수다, 얘가 감소함수다 라고 배우게 돼요. 그럼 기울기가 양수다, 기울기가 음수다라고 배우지. 딱 여기까지만 배우잖아.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들은 한번 증가하게 되면 무조건 양인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감소하더라도 무조건 양인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1차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절대 없어요. 그냥 얘들이 계속해서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최대값 부분도 존재하지 않고요. 최소값인 부분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돼요? 그럼 거기서의 y값을 기준 잡았을 때 얘들 y는 제로라는 기준에서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1차라는 거는 포함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라는 걸 인지를 하면요. 1차는 얘들의 함수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인지까지만 해줘도 지금은 충분합니다. 이게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되면은 증가 보장, 감소 보장 해서 미적분 1을 넘어가고 미적분 2까지도 그렇게 다 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이 정도는 기억해줘요. 1차는 어떤 거라고? 1차는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거와 대응해서 2차는 어떤 꼴이었어요? 아래로 볼록하거나 너희들 위로 볼록하다고 배우겠지. 그래서 그때는 뭐다?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거나 최대값이 둘 중 하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너희들 봐봐. 이 문제에서 너희들은 지금 현재 5차 이상의 다항식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얘들은 px가 0보다 작다라는 걸 언급하는 순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px라는 다항식이 몇 차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2차일 가능성이 높다가 해석되겠지. 그리고 얘보다 작으니까 최대값이 존재할 거니까 이때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다라고 추론할 수 있어, 없어? 있겠죠? 되겠어요? 지금 내가 언급해 주는 건 너희들 뭐다?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 부분에 의해서 얘들은 2차로서 펼쳐질 수 있겠다라고 해석되겠지. 그럼 아무것도 아닌 px가 0보다 작다라고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읽었던 그런 내용들에서 속 내용들을 지켜보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되겠죠. 맞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 조건이 되는데 이걸 기반으로 나 조건을 보잖아? 나 조건에서는 그러면 px의 전체 p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9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에 x제곱 플러스 10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함부로 훼손 가능 불가능? 함부로 훼손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얘들은 우리가 보통 문제라고 주어지는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보면은 얘를 전개해 볼까? 어떻게 바꿔 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배우는 수학은 무슨 수학이다? 입시 수학이다. 입시 수학은 결국에 뭐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봐주는 게 핵심인 거야. 그럼 이런 문제들에서의 출제자들은 실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과정들을 함부로 두지 않나요?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과정이 봤으면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이유가 생겨요. 그럼 이 식 자체가 항등식이니까 좌변식과 우변식을 확인했을 때 얘들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형태가 돼 있겠지. 근데 좌측은요, 인수분해가 되지 않은 형태가 있네.
그럼 우리가 보기 편하게 어떤 꼴로 바꿀 수 있겠어요? 좌측 꼴을 인수분해 되게끔 만들 수 있겠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기준 잡게 되면은 49라는 게 7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겠지.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이 될 거니까 뭐겠어요? 합차가 되겠네요. 되겠어요? 합차가 되게 되겠고 그 합차를 쓰게 돼서 p의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7 하나와 p의 x 플러스 1에 플러스 7이 생겼어요. 그러면 얘들은 지금 이제 차수와 차수가 일치한 차수가 되겠지. 우리가 추론했던 가에서는 몇 차 곱하기 몇 차가 되겠어요? 2차 곱하기 2차가 되겠지. 그리고 얘들의 함수값 차는 몇이다? 14가 나게끔 표현하겠지. 그럼 2차 곱하기 2차로 바꿔줄까? 가 되면서 x 제곱에 마이너스 4에 x 제곱 플러스 10이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알 수 있게 되겠지. 자, 이렇게 바꾸고 나서 우리가 추론했던 것들 다 총 집합시켜 볼게. 그러면 문제들의 의도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왜 가족건이 쓰였는지, 가족건에서 통해서 너네한테 어떤 거 알려주고 싶었는지까지 싹 다 나와요.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얘들의 차이가 몇이 나요? 14가 나겠지. 만약에 가족건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봤으면 너희를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 이 자식이 아래에 있으니까 얘겠네. 이 자식이 위에 있으니까 얘겠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얘들은 뭐다? px라는 것 자체는 어디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되겠지. 그럼 우리가 원했던 0보다 작다라는 거. 0이란 기준점에서 작아지니까 결국에 여기 있던 함수는 어떻게 된다? 최대값이 존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들을 뭘로 바꾸란 얘기가 되겠어? 마이너스로 바꾸란 얘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바꿀 거니까 얘들 식 자체가 어떻게 변하겠어?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0에. 맞죠?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로 변하게 되면서. 그럼 완전 판도가 뒤바뀌었잖아. 얘들을 같다라고 쓸 거는 따라서 p에 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7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x 제곱에 마이너스 10과 일치하겠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7이 되시면 플러스 7을 양변에 더해 주겠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p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몇이 되는 거죠? x 제곱에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유형화가 되어 있는 친구의 특징.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 x 플러스 1 보고 저는 선생님 t라는 걸 집어넣어서 치환이라는 걸 쓰겠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목적이 뭔데요? 대입을 했을 때 3 플러스 a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굳이 얘들을 바꿔서 표현해야 돼요? 그냥 얘들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그때 x값 찾아줘서 대입하면 안 될까요? 이게 우리가 많이들 착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기 편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바꿔줘야 된다. 아니라고요. 결과가 정해졌으면 그 결과의 목적에 맞게만 행동해주면 돼. 근데 그때 우리가 궁금했던 미지수의 역할은 어떤 거야? 얘잖아. 그때 A값 찾는 거잖아. 대입이 돼 있잖아. 대입이 돼 있으면 대입을 잘해야지. 맞죠? 해서 따라서 여기서 가는 게 소거가 되고 X값은 뭐가 나와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들어간 X 위치지? 이게 X 위치니까 얘에서 1을 넣으면 몇이 되는 거야, 여기가? 2 또는 몇이 되는 거야?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가 누가 된다는 얘기인데 3 플러스 A가 얘 된다는 얘기 아니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했던 것만 체크하면은 A 자체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A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들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들 둘이 뭘 원한대? 합을 원한대. 더해. 정답 뭐겠어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된다고요. 되겠어요? 자, 이게 첫째 줄부터 원하는 목적에 맞게끔만 행동해주면 돼요. 이런 조건들은요, 실제로 이런 조건들은, 지금 너희는 공통수학 1에서만 볼 것 같니? 절대요. 공통수학 2에서도 보겠죠? 대수에서도 보겠죠? 미적분 1에서도 보겠죠?
뭐 확통에서는 케이스 분류니까 이거는 다른 방향으로 봐줘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는 너희들이 배우는 수학은 입시 수학이고 문제 구조, 문제에 대한 표현들 이거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나서 함수에 대한 성질들이 얘들에게 다 대응돼서 바뀐다는 점만 공부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되면서 정답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되겠어요? 그럼 다음 문제 4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지워되죠? 자, 418번 문제를 보잖아. 일단 맨 처음에 어떤 식이라고 나왔어요? 3차식 px가 나왔어요. 맞죠? 처음부터 3차식 px가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3차식이 나왔다고요. 3차식이 나왔다는 거는 얘들이 3차의 개수를 가지고 있다. 맞지? 그럼 개수에 대해서 표현해서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다. 3차라는 기준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라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식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게 어떤 거냐면 3차식 px에 대해서 다음부터 나열되어 있는 거는 점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자, P4는 5분의 4입니다. 그리고 나서 P5의 값은 물어봤어요. 자, 이거 하면은 한 10명 중에, 10명 중에 한 4, 5명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뭔가 대답하고 싶죠, 지금. 아닌가? 대답하고 싶지 않아요?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가 나왔어요. 다음 뭘까요? 5분의 4, 6분의 4, 뭐라고 대답을 많이 하거든요? 6분의 5 쓰면 깔끔하게 틀려요. 깔끔하게 정답이 오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px를 봐. 똑같잖아. 내가 목적을 쓴 것도 마찬가지인 게 px를 x-5, 1차로 나눴을 때 바로 나머지를 언급했으니까 몫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 뭐겠어? 대입하라는 얘기지. 대입했잖아, 그래서. 대입을 해서 p5의 값을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럼 얘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었을 때 마지막에 p5의 값을 묻고 있다고. 근데 여기서의 특징이 뭐냐면 기존에 앞에 있던 문제들은 px라고 얘기를 해서 px에 대한 조건들을 나열해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여요? 점들을 나열해줬죠. 그럼 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얘들이 성립하는 등호식이 되겠지. 그지? 그럼 점이 되는 거고, 자, 3차에서의 점의 역할이야. 그러면 얘는 어떤 표현일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우리 충분히 배웠어. 3차에서의 점의 표현이야. 2차에서의 점의 표현이야. 어떻게 표현해요? 응? 컴마? 컴마 맞아요. 그 점에 대한 표현이 컴마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방정식의 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실제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너희들 아무렇지도 않게 풀었던 거 얘기해 줄까? 봐. 2x 플러스 2가 있고요. y는 2x 플러스 2가 있고 y는 뭐 3x가 있었어요. 얘들 둘이 만나는 점 어떻게 구해요? 구하라고 한다면? 잠깐만. 헷갈릴 것 같으니 x 구하겠다. 얘들 둘이 만나는 점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y는 x제곱 플러스 2와 y는 3x가 만나는 교점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얘들식과 얘들식이 같다라고 쓰잖아요? x값이 똑같은 점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x제곱에 더하기 2에는 3x다 라고 표현해서 3x를 이항해요. 실제로 너희들이 봐. 이게 대응돼야 되거든요. 방정식에 대한 표현은 얘들 식에 대해서의 교점에 대한 역할이랑 마찬가지인 거야. 이건 방정식 넘어갔을 때 더 자세하게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 자체를 보고 나서 얘를 봐봐. 3차에서의 점에 대한 표현이야. 맞지?
그러면 얘는 무슨 점에 대한 표현이 될까요? 교점에 대한 표현이 돼요. 교점이라고요? 그러면 어떤 식이 되겠어요?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고리가. 알겠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개념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점에 대한 표현이 나왔죠? 저게 교점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했죠? 방정식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수학은 정말 땡큐인 사고가 하나 있어요. 위치는 똑같은 위치에서 규칙성이 발생해요. 자, P에 1, 2, 3, 4가 돼 있죠. 그죠? 그럼 분모끼리의 규칙성을 뭔가 끼리의 규칙성이 생길 수밖에 없게 만든다고. 자, 여기서 1, 2, 3, 4를 넣었을 때 분자는 1, 2, 3, 4가 됐지. 그치? 근데 분모는 2, 3, 4, 5가 됐어요. 그럼 교점식으로 쓸 거야. 그럼 나는 이제 px라는 식을 쓸 거야. 이 말이라고. 그러면 x에 들어갔던 것들은 분자는 그대로 들어갔지. 그러니까 여기선 분자에선 x가 그대로 들어갈 거라고. 하지만 분모는 전부 다 몇씩 커져 있어요. 1씩 커져 있죠. 그래서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라고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들 식의 교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되겠어요? 되겠어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들을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주게 되면 x 플러스 1에 px는 x가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찍어놨던 거 누굴 이용 안 했어요? 3차라는 걸 이용한 적이 전혀 없어요. 맞죠? 3차라는 거 자체니까 얘는 3차예요. 얘는 몇 차입니까? 1차겠죠. 1차 곱하기 3차는 몇 차예요? 4차예요. 자, 4차에서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바뀌고 0이 된다면 방정식화가 됐지. 1차에 대한 얘기를 뺐어요. 그러면 몇 차예요? 4차겠지. 4차면은 근이 몇 개겠니? 4차는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야? 4개예요. 자, 내가 실근에 대한 표현이 아니에요. 근이라고 표현했어요. 차수의 개수의 만큼 근의 개수를 가진다는 건 당연해요. 1차는 근이 몇 개예요? 1개겠지. 2차는 근이 몇 개겠어요? 2개겠지. 3차는 3개겠지. 그래서 그때 근에 대한 종류를 넘어가는 게 복소수 부분이야.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얘는 차수가 4차 빼기 1차니까 4차가 돼요. 근이 몇 개다? 4개가 돼요. 그때 근의 위치가 뭐였어? 근이 지금 현재 1, 2, 3, 4였을 때 성립한다. 맞지? 그럼 여기서 얘들은 교점이 되니까 근에 대해서 근이 1, 2, 3, 4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는 말은 근이라고 했으니까 인수 정리에 의해서 맞지? 1이었을 때 0은 x-1의 인수를 갖는다라고 표현하게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x 플러스 1의 px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 녀석은 x-1도 인수로 갖고요. 맞죠? x-2도 인수로 갖고요. 또 x-3도 갖고요. x-4도 가졌어. 무려 4개 다 갖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개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때 개수를 모르니까 k라고 놔두게 되는 거겠죠. 그치? 쌤, 근데 그러고 이러고 나서 5 넣으면 정답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죠? k가 있는데? 그래서 자, 얘는 무슨 식이에요? 얘는 무슨 식이야? 방정식이야. 얘는 무슨 식으로 바꾼 거야?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봐. 내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이거야. 우리는 항등식에서 바라보는 방법과 방정식에서 요구하는 방법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머릿속에 항등식인 걸 인지하고 싶으면 그냥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과정인지 결과인지를 따지라고. 과정이 된다면은 항등식이고요. 결과가 된다면은 방정식이에요. 얘들은 봐. 요 0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원하지. 그럼 방정식인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좌측식 자체가 이렇게 변형되는 과정들을 얘기했지. 그치? 그럼 얘는 뭐다? 항등식이 된 거야. 항등식을 째려봤을 때 K를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야겠지. 그러면 px 값에 관계없이 성립을 하게 된다면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되면 되겠어요? 0이 되면 되겠지. 따라서 우리가 1순위 x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걸 쓰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게 된다면 1은 자 마이너스 1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에 대한 식을 싹 다 곱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12에 10이 나오니까 120K가 나옵니다. 되겠어요? 따라서 K는 120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쏙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했던 PX가 완성돼 안 돼? 그럼 PX 정리할 거야? 아니요. 내가 왜? 우리가 원하는 해답은 뭐다? P5다. 그래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의미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내가 이제 자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이런 표현을 해줘도 돼. 얘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는 유형이라고 설명해줘도 끄덕이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그런 얘기가 붙었어요. 그 전에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는 창의융합을 많이 본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창의성. 그러니까 발상력이겠지. 그래서 한창 발상력에 대해서 사고력을 정말 많이 했잖아. 근데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데이터 처리 기반이야. 문제 자체가 데이터 처리 기반으로 내겠다는 얘기야. 실제 수능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들의 내신도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실제 2022년 개정교육과정 바뀌게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문제에 케이스 분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정확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하나씩 요구할 수 있는 것들 정확하게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 3차에 대한 다항식을 줬잖아. 3차식을 주고 나서 점에 대한 표현을 쓰게 된 거야. 점들을 4개를 찍었어요. 점에 대한 표현을 썼다고? 그럼 얘들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규칙성이 있다면 교점에 대한 식이고 그 교점에 대한 식이면 방정식화가 된다는 얘기야. 그걸 그대로 따라서 처리했고 데이터로 갔지. 그래서 4차 빼기 1차가 되고 그럼 4차 빼기 1차에서는 교점에 대한 역할은 뭐겠어요? 방정식의 해 역할이 된다. 그럼 근에 대한 역할이 1, 2, 3, 4가 되겠네. 그럼 근에 대한 1, 2, 3, 4라고? 그럼 어떤 거다? 우리가 배웠던 인수 정리가 되겠네. 그래서 인수 정리가 돼서 인수라는 표현이 되게 되는데 저때 가장 큰 최고차항 계수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K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K를 찾으려고 봤더니 얘들 식은 어떤 식이었다? 항등식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식이다. 그러니까 좌변식과 우변식이 동일하니까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좌변이 고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 고정시켜놨던 K 값을 찾고 데이터를 처리했고 마지막에 우리가 원했던 5의 정답을 체크하겠다. 실제 얘는 센 C 단계에도 있겠지만 블랙라벨에도 있고요. 일품에도 있고요. 모든 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까지 봤으면은 넘어가서 419번으로 가겠습니다. 일단은 6시에 끝날 겁니다. 419번. 그리고 민진이 더 뒤에 해주기로 했잖아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나왔어요. 자,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 fx가 나왔어요. 맞죠? 자, 개수가 1인 3차 다항식이라고 했잖아. 그럼 봐. 우리는 다항식이니까 등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에 대한 성질로서 문제를 보게 되겠다. 맞죠? 그러니까 얘들의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의 값은 어떤 거다? 결과값이다. 굳이 f0의 값이라고 지칭했어요. 항상 미지수까지 체크를 해야지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야. 자, 모든 문제의 시작은 미지수까지를 보고 나서 설계를 들어가야 돼요.
해서 얘가 F0의 값을 묻고 있네. 그러면 얘들을 대입할 수도 있고, 맞죠? 직접 fx를 구할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이거야. 개수가 1인 3차 fx를 줬다는 거는 얘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근이 3개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맞거든요. 이해되겠어요? 개수와 차수도 볼 수 있겠지만 3차니까 근 자체가 3개니까 3개의 근의 기준에서 볼 수도 있다라고 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권을 보면은 가족권이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게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밌는 얘기인데, 가족권은 다항식을 얘기했고요. f의 x 더하기 3에 빼기 fx가 있잖아요. 맞죠? 얘에서는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졌을 때 x-1에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지? 맞죠?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내 질문이거든? 곱해서? 곱해서 문다. 얘가 봐.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가 인수란 얘기잖아. 인수가 잡혔지. 몫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몫이 확정나요. 그 이유는요? x 있고 x가 있는데 개수가 1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최고차항 개수 달라집니까? 그럼 3차에서 3차 뺐네? 개수 똑같지? 몇 차 이하겠어? 2차 이하 되겠지. 그럼 얘가 2차 이하가 됐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차수에 대한 개념을 보고 항등식의 기반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식을 짤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원한다면은 식을 대입해서 갈 수도 있겠지. 그지? 이제 그거야. 여기서는 그거야. fx를 구할 것이냐, 숫자를 대입할 것이냐, 둘 중 하나의 케이스로 나눠진다고. 실제 모든 문제들은 요즘에 모든 문제들 fx를 다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기반했을 때 나는 수치를 대입할 것이냐, 대입하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할 거잖아. 근데 나조건까지 봐야겠지, 그러면. 나조건까지 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 x-2, 1차로 나눴을 때 바로 뭘 물어봐? 나머지를 물어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나조건은 f2는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3이란 얘기가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f2가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2를 넣었던 건 여기서 인수랑 비교했을 때 얘도 똑같이 비교가 되는 거 아니야? 2와 2가? 모든 구조는 반복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수치가 대입되어 있는 형태는 이 수치의 x값이 위에 있는 형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고. 자, 2를 넣을 수 있겠지. 2를 넣었을 때 0이니까 2 넣게 되면 몇입니까? f5 빼기 몇이겠어요? f2는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따라서 f5 자체도 몇이란 얘기가 되겠죠. f5 자체도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되겠어요? 자, 두 가지의 형태를 땄고 그 다음에 쌤, 그러면 2를 넣었던 걸 확인했으니까 얘도 한번 넣어봐야겠네요.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알겠죠? 자, 1을 넣게 될 수 있으니까 F4에다가 빼기 F1을 했더니 얼마예요? 0이 됐다가 나왔죠. 그러면 선생님 얘가 조건이 3개인데 그러면 얘를 fx를 이제 조건 3개를 찾았으니까 x 3승에 플러스 ax 제곱에 플러스 bx에 플러스 c라고 놔두고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연립하면 안 돼요? 해도 상관없잖아. 근데 미지수가 3개고 조건이 3개야. 안 풀려? 풀려. 근데 원하는 목적과 같은지를 보라고. 제가 지금부터 아까 얘기했던 나머지 정리식 있지? 나머지 정리식 있지? 그게 의미하는 여기 있던 나머지가 무슨 축의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래프적으로는. 그래프에서는 무슨 축의 의미를 가져요? 상수축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접근했을 때 X축과 Y축이 자유로워지잖아.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보이는 게 얘는 마이너스 3축에서 2와 5를 근을 갖는다라고 해석되겠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축에서 2와 5를 근을 갖는데 쟤는 개수가 1인 3차인데 근이 몇 개의 인식이지? 3개의 인식인데 나머지 근을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들 근데 나머지 식은 모르겠지만 fx라는 식 자체가 일단 x-2와 x-5에다가 나머지 한 개 근을 x 플러스 알파라고 설정하게 되면 그때 상수축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해돼요? 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내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나 얘들의 다양하게 이제 조건들이 제시됐을 때 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진짜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의 축이라고 잡고 2와 5에서의 근의 점을 잡는다? 단순하게 얘들 대입해가지고 정리한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얘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이 똑같아. 상수축이라고? 그때 점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교점이 되겠지? 교점이라는 건 어떤 거였어요? 그때 근의 지점이 되고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해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거였어? 인수가 된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축에서 2와 5를 인수로 갖는다는 얘기네? 근데 얘가 개수가 1인 3차네? 개수가 1인 3차니까 x 플러스 알파로 항등식이 짜지겠네.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이제 얘가 쓸모가 있어졌지.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알파 하나 찾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겠어? 여기서 이제 F1이라는 녀석과 F4라는 녀석을 집어넣게 되면 알파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겠네. 그럼 내가 원하는 정답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되겠네. 돼요 안 돼요? 자, 지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겠나요?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단순히 얘를 할까 쟤를 할까? 지금은요 제일 좋은 방법이 지금은 고민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 고등수학은 어디까지 선행을 나가야 돼요? 지금 시기에? 한 단원? 아까 너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소 어디까지 선행을 나가야 될까요? 1학기 거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1년 거를 나가야 돼요. 너희들은. 공수 1과 공수 2를 나가야 된다고. 왠 줄 알아요? 지금 내가 지금 추천하는 건요. 원래 그런 애들도 있어요. 대수 미적분 1, 뭐 미적분 2까지 해야 된다. 뭐 다 해야 된다. 고교 과정은 이제 중학교 다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기하 확통은 나중에 돼요. 나중에 됩니다. 근데 1년치 과정이 공수 1과 공수 2는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야 돼요. 공수 1은 최소 3월 전까지 너희들이 원하는 게 진짜 학교에서 날아다니고 싶어. 진짜 극상위권이 되고 싶어. 고등학교 때. 그러면은 공수 1에 진짜 거의 킬러 문항들을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가 있으면 돼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요. 문제가 외운 게 아니라. 그리고 공수 2 같은 경우는 지금 센 시리즈나 마플 시리즈 정도를 풀 수 있는 능력치까지만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름방학 때는 여름방학이 몇 주인 줄 알아요? 3주예요. 여름방학이 3주거든요. 3주 동안 공수 2를 한번 또 보고 다시 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여름방학이 3주야. 그때에서 중간고사까지 기간이 얼마 남았을 것 같아요? 한 2달하고 1주 정도 남아요. 중간고사가 빠르고요. 기말고사가 2달 정도 남아요,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희들이 선행이라는 거는 방학 때는 무조건 1년치, 겨울방학 때는 1년치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2학기 때까지 고생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생하고 싶지 않으면은 무조건 1년치 과정을 1, 2월 달에 끝낸다고 생각하고 그 마인드로 공부하는 게 맞아. 알겠죠? 그리고 얘들 부분에서는 자, 해석하는 해석법에 따라서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얘들의 구조적인 특징이잖아. 어떤 걸 묻고 있는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기준이 서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문제를 이거 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아직은 어렵지. 당연하겠지. 너희들이 연습을 좀 하면 요 정도까지는 풀어줘야 돼. 저도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싶어요. 쉽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너희들 수능까지 성적 안 나옵니다. 저는 물론 제가 조금 제 자랑을 하자면 저는 일단은 재수에서 내려왔죠. hen수생을 가르치다 내려왔던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실제로 지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제 고1, 2, 3을 모두 다 가르치는 강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장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수능까지를 가기 위해서 내신의 시장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강의를 몇 년 했는데. 근데 그 부분에서 보통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어디까지 선행을 나갔다야.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시 다 처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방법, 문제의 구조, 문항의 구조, 문제가 요구하는 조건의 구조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유형별로 다 보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 당시는 편합니다. 근데 실력은 절대 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 방향대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뒤에 이제 또 더 있거든요. 더 있는데 한 문제만 더 할까요? 괜찮아요? 한 문제만 더? 괜찮죠? 한 문제만 더 하고 왜냐면 뒤에 있는 식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또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420번 문제가 있어요. 자, 420번 문제 3차 다항식 px고요. 1차 다항식 봐. 3차, 1차 보이는 수가 뭔데? 3차 px 1차 qx 나왔죠. 3차와 1차가 나왔으니까 얘들의 뭐다? 차수에 대해서 고정을 시켜놓고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거기에 따른 개수나 개수나 차수 중에서 차수가 고정이니까 차수 기준으로 먼저 1순위 잡고요. px 곱하기 qx는 그럼 몇 차예요? 자, 차수를 읽었으니까 똑같이 봐. 문제는 무조건 일자를 읽어줘야 돼요. 3차, 1차에 얘기하고 곱이 나왔잖아. 형태가. 그럼 몇 차예요? 4차인 거야. 그래서 얘가 4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4차식이 뭘로 나누어 떨어진대? 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3. 전부 다 고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봐. 4차라고 읽었으니까 남은 차수가 몇 차야? 1차가 되겠지. 그럼 내가 궁금한 미지수 몇 개야? 2개가 되겠지. 좀 이해돼요,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구조가 잡히면 구조를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대로 읽어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되고, 그럼 필요한 조건이 총 몇 개가 등장한 거예요? 2개가 등장한 거예요. 그 중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나 조건이 모든 실수 x 항등식을 줬는데 x 3승에 마이너스 10x에다가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px를 했더니 얘들이 뭐다? qx의 전체 몇 승이야? 제곱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지.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도 너무너무 뻔하게 되는 거 아닐까? 자, 여기서 그럼 너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여기서 좌측식과 우측식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px의 x제곱의 개수는 얼마? x제곱의 개수는 1이다. 이건 알겠지. 왜? 1차를 제곱하면 몇 차입니까? 2차고. 그럼 얘가 좌측식이 몇 차가 돼야 돼요? 2차가 되겠지. 자, 첫 줄부터 차수 기준으로 쭉 알 수 있는 것들 다 나열했지? 그 다음에 고정이 되어 있던 이 부분을 가지고 장난을 칠 건데 앞에 있는 식과 우리가 이제 대응시켜서 확인해 줄 거라고. 근데 얘들에서 어떤 걸 수정하는 게 빠르겠어요? qx를 수정하는 게 빨라요? px를 수정하는 게 빨라요? 얘를 q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는 게 빠르겠지. q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면 인수 분해처럼 보이게 되잖아. 맞지? 그래서 얘들 식에서 px라는 것 자체가 x 3승에 마이너스 10x에다가 플러스 13이고 마이너스 qx의 전체 제곱꼴이 나온다. 3차 빼기 2차니까 3차라는 것도 보장이 생겼어. 맞지? 자, 여기서 이제 살짝쿵 식을 변형시켜주면
x 3승에 마이너스 10x 플러스 13에 마이너스 qx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qx다. 자, 이렇게 나왔지? 개수가 1이라는 얘기는 지금 될 수 있는 거는 얘들 둘이가 될 수가 있고요. 맞죠? 그럼 얘와 얘가 될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 얘기했냐? 얘들은 여기서의 식에서는 이제 전부 다 분해가 되어 있고요. 맞죠? 그러면 QX의 1차 식이 누구가 인수를 갖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고, Q0이 0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케이스 분류를 시작해야겠죠. 맞죠? 일단 확실한 거는 얘는 뭐다? 요걸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얘를 같은 경우 요걸로 묶였을 때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2차라는 게 확보되고 얘는 2차가 될 수 없으니까 얘는 요거의 인수다. 나누어 떨어진다가 되겠지. 그럼 직접 나눠볼까? 직접 나누면 x 3승에서 나눈 묶임과 같을 거니까 플러스 13이라는 식을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3으로 묶었을 때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되겠어요? 그 나머지가 생겨서 빼기 qx에 제곱했더니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걸 쓸 거라고. 이해돼요? 여기까지? 여기서 봐. 항등식이가 좌측식과 우측식 비교한 거고 얘는 1차니까 2차는 100% 3차에 있어야 된다고. 한마디로 여기 있던 식 자체는 얘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고. 근데 얘를 한 번에 묶어서 보려고 하니까 복잡해 보이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고정된 걸 먼저 나누고 나눠서 0이라는 얘기는 묶여 있다는 얘기겠지. 나누고 나머지도 묶인다는 얘기가 되겠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거고 얘들을 이렇게 쭉 나눴을 때 그럼 뭐가 나오겠냐? x가 곱해지게 되겠고 그러면 얘가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3x가 돼서 위에서 아래 걸 빼주게 되면은 3x 제곱에 마이너스 13x에 플러스 13이 나온다고. 되겠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몇이니? 3으로 나누게 되면 몇이 나오니? 3x 제곱에. 맞죠? 3x 제곱에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9가 나와서 위에서 아래 거 뺐더니 뭐가 나와?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나왔네. 맞죠? 자, 그러면 얘들에서 묶인 일을 여기서 바꾸게 되면은 얘로 묶어내지는 거 자체가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빼기 qx의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맞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거 1차가 얘인 경우 케이스 나눠야겠지 이제. 1차 x-1 넣으면 돼요? 안 돼요? x-1을 집어넣을게요 여기에. 알겠죠? x-1이 인수가 잡히면 여기서 x-1이 인수가 잡혀있죠? 맞죠? 그러면 얘가 x-1의 인수가 잡혀있는데 나누는 얘 자체는 x-1의 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확신 아니야? 확신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거? 그럼 묶였을 때 x-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봐봐. 얘가 qx에 묶여있는 걸 확인했잖아. qx에 묶여있는 걸 확인했고 얘에서 x-1이라는 걸 넣었다고 생각해봐. 그지? 그러면은 얘들에서 x-1이 묶여있으니까 인수가 잡혀버린 거지. 그럼 얘를 나눴을 때 이제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어야 되는데 0이 돼야 되잖아. 거기에 따라서 모순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얘가 qx는 ax 플러스 b가 된다는 얘기고 얘를 둘이 곱한 게 뭐겠어? px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100%네? 그럼 우리 끝난 거 아니야? qx가 구해지지? x 3승에 qx의 전체 제곱은 맞죠? x제곱 마이너스 3x의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이라는 점 맞죠? 그럼 qx를 제외하고 나머지 싹 다 이항시키면 qx제곱의 형태가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몇 차시겠어요? 2차식의 완전 제곱식꼴이겠지. 만들고 나면은 얘는 절대값이 붙지. 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둘 중 하나인데 Q0이 0보다 작을 때가 왜 나온지 이해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렇게 정리하게 되겠고 QX를 구하게 된다면 P랑 QX 모두 다 구했으니까 정답이 끝나는 경우라고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얘들은 그런 거야. 차수에 대한 표현을 했고 얘들을 대입해가지고 얘들 식에서 좌변식과 우변식을 뒤적뒤적해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마무리를 지어주면 깔끔하게 정답이 떨어질 거고요. 오늘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요일날 수업에서는 뒤에 있는 3스텝 나머지 문제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 보게 되면은 숙제는 알죠? 그 앞에 있는 센수학 앞에 있는 교재 나머지 문제 다 해오면 돼요. 알겠죠? 네,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